9월 2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선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는 현재 지난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안으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선 두 법안을 중심으로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오해와 지적, 비판에 대한 반박 등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차별금지 법안 얘기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는 민변이 주최했고 대한변협과 서울변의 후원으로 열렸습니다. 법조계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 세 곳이 나란히 토론회에 참여하거나 힘을 실어준 건데 토론회 정식 명칭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조 토론회입니다. 일단 차별금지법 제정 연원을 들여다보면 지난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된 뒤 이후 6차례 더 발의됐습니다. 17대와 18대, 19대 국회에서 모두 7차례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전적은 국회 임기 만료 폐기 5회, 법안 제출철회 2회라는 상처뿐인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나마도 지난 20대 국회에선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법안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많은 논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에는 여전히 검토가 필요한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자칫 차별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제재하는 경우 국민이 누리는 일상생활 전반의 자유가 대폭 위축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차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 차별 시정기구와 절차에 있어서 그 사유와 영역 간 편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가운데 국회엔 지난 6월 정의당 장혜원 의원 대표 발의로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됐고 인권위도 이른바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고 정부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자 이전에도 차별금지법 통과를 가로막았던 근거가 희박한 비판이나 마타도어 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가 다시 횡행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 법안 취지와 쟁점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김도영 민변회장은 밝혔습니다. 법률적 측면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반차별 인권에 견지해서 보다 완성도 있는 법률을 성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본 토론을 통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가짜뉴스들을 불식시키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토론회 주제 발표는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홍성수 숙대 법학부 교수,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조혜인 변호사가 각각 맡았고 민변 노동위원회 류화경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총론에선 헌법적 관점에서 차별금지 법안을 조망하는 한편 차별 사유와 범위, 영역, 구제 등 강론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심도 있게 두루 짚어봤습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의 제반 쟁점에 대해 그 의미와 한계, 보완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나 편향된 시각에 얽매여 제도 개선 여지를 일방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데 참석자들은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평등법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헌법상의 평등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등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제 발표자나 토론회 참석자들은 특히 괴롭힘 등 차별금지법 조항의 개념이나 범위가 주관적이나 모호하다는 지적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입증 책임 전환 등의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기존 법체계와 상충한다는 일각의 지적과 비판에 대해 해외 다른 나라 차별금지법의 입법례와 국내 개별 차별금지법 관련 조항과 내용 등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관련해서 서울변에는 산하의 평등법 제정 추진 TF를 구성해 심도 있는 법률적 검토와 함께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률가에 견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감하고 완성도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이어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어떤 상태인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정의당에서 법안을 발의했는데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어떻게 나왔나요? 네,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네. 전부 48쪽으로 크게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법안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 그리고 또 주요 내용, 그리고 또 검토 의견 이렇게 3단락입니다. 네. 검토 의견은 다시 차별금지 법안 추진 경과와 평등에 관한 기본법이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서의 제정안의 체계, 주요 조문 검토 이렇게 4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강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주요 조문 검토 내용은 어떤가요? 네, 검토 보고서의 핵심인데 네. 정의부터 차별의 범위, 의무, 또 시정명령, 구제조치,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등 14개 핵심 조문이자 쟁점에 대해서 네.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일단 차별의 범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네. 이제 보고서는 각국의 차별금지법 입법 내와 유엔 결의안 등 네. 등에서 이제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는 그러면서도 이제 다양한 성별 존재를 인정할 경우에 남성과 여성의 네. 성별 개념에 근거한 기존 법 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적시하고 있습니다. 네.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는 간접 차별에 대해서는 네. 차별 의도와 관계없이 그 결과가 불평등하면 차별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돼 선의로 행위를 한 자도 차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간접 차별 요건 보완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취지로 이제 괴롭힘도 그 의미가 포괄적이어서요. 네.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 유무에 따라서 이제 괴롭힘의 행위가 성립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네. 또 종교단체 모임 등에서 어떠한 표현이 차별을 표시하거나 이제 차별 조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습니다. 이게 뭐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그런 지적인 것 같은데 뭐 다른 내용들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 시정 의무화 조항 관련해서는 네. 법령 제도 등의 내용 중 어떤 것이 차별금지에 해당하는지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는데 현행 법령 제도뿐만 아니라 향후 개정하는 모든 법령 제도 등에 대해서도 인권위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관련해서는 교육기관 종류나 여성이나 남성, 특정 성만 입학을 허용하는 중고등학교와 같이 차별의 형태 등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차별금지 및 적극적 조치 의무를 부과할 경우 법률의 내용과 실제가 괴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 차별금지와 관련해서는 동일 노동이라고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가족수에 따른 수당 차이 등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차 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는 등 네. 전체적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조문 검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뭐 인권위 시정 명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인권위 시정명령과 미이행 시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는 네. 이행 강제금은 차별 행위자가 권고 내용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직접 시정이나 재발 방지에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보고서는 다만 인권위가 모든 차별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어 기존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 법무부 장관이나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동위원회 등의 시정명령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인권위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차별 피해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구제를 도모한다는 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이제 요건과 절차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네. 하위 법령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하고 입증 책임 전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네. 일단 피해자 보호와 실효적인 피해 구제 담보 취지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네. 이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 네. 이제 대부분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3배 이하로 규정된 점을 들어서 네. 이제 배상 금액의 적절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가해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된다는 건데요. 네. 보고서는 그러면서 민사 영역인 손해배상 영역에 대해서 형사벌적 제재인 징벌적
범죄적 개념 도입은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입증 책임 전환 조항에 대해서도 그 취지와는 별개로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우리 민사소송 체계 하에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역시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네. 차별금지 대상과 영역에 따른 고려 없이 네. 일률적으로 입증 책임을 배분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네. 그 밖에 차별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사용자에게 채용 기준 등을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용 우려가 커서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권리 창설 및 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등 이제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유보 또는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네. 법안이 뭐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에 일단 회부는 됐는데 논의 과정에 험로가 예상돼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법사위 검토 보고서에 대한 반박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를 전해드린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일단 법사위 검토 보고서는 뭐 괴롭힘, 간접 차별 뭐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주관적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차별금지 법안을 이 네. 헌법상 기본권 차원에서 논의한 한상희 건대 로스쿨 교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교수는 일단 이 평등의 기본 원칙은 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네.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이제 평등의 다른 말은 합리적 차별이다라는 게 한 교수의 말입니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차별금지 법안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라는 이 문구가 삽입된 것은 네. 잘못된 차별이나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선언이자 장치라는 게 한 교수의 말입니다. 네. 한 교수는 또 그러면서 나의 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혹은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누구나 네. 다 알 수 있는, 그래서 객관적인 생활 도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괴롭힘 같은 것을 바라보면 이제 이게 포괄적일지언정 전혀 주관적이거나 모호할 것이 없다라는 게 한 교수의 설명입니다. 뭐 법사위 검토 보고서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뭐 기존 개별금지법 차별금지법들이 많이 있는데 중첩되는 거 아니냐, 꼭 뭐 새로 만들어야 되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건 어떤가요? 이제 이거 요약을 하면은 네. 중첩되는 부분을 볼 게 아니라 네. 이제 기존의 개별 법안들에 빠져 있는 사각지대들을 좀 봐야 한다라고 네.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개별법들은 그 각각의 개별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한도 내에서만 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고 네. 이제 그나마도 거의 고용 부분에 대해서만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게 한 교수의 지적인데요. 네. 교육이나 재화 그리고 용역, 공공 서비스 등과 이제 관한 부분에서는 네. 이 개별 차별금지법의 규율이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이 적지 않은 만큼 네. 이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교수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게 뭐 차별 시정을 전가의 보도로 인권위가 권력기관화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한 교수는 이 또한 좀 사실을 호도하는 네. 주장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제 인권위가 뭐 시정 명령 등을 내릴 수는 있다. 하지만 당사자는 좀 이에 불복해서 법적 판단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재언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구체적인 차별 여부 판단이나 제재 여부는 네. 법원의 기성 소송 절차에 이제 이름이 된다는 게 한 교수의 설명이고요. 네. 즉 이 차별금지법은 인권위 권한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논리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보면 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게 한 교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뭐 시정 권고든 시정 명령이든 네. 모두 법원의 사법 심사 대상이 되는 만큼 이제 그것을 두고 인권위가 범국가적 차별 시정의 최상위 기구로 뭐 격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네. 좀 어불성설이다라는 게 한 교수의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입증 책임 전환 이건 뭐 위헌 소지나 현행 민사소송법 체계에 어긋난다고 법사위 검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 부분은 차별금지법 차별구제 관련 주재 발표를 맡았던 조혜인 변호사 발제 내용에 따르면 네. 역시 좀 근거가 별로 없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이제 일단 차별금지법이 처음 권고됐을 때는 네. 우리 법 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예가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러나 그 이후 2011년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시작으로 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간제법 등의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이 됐는데요. 네.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이미 많은 법률에 도입이 돼 있는데
있는데 네. 이 형사벌적 제재인 징벌적 개념을 민사 영역에 도입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거나 우리 법체계상 제도 도입이 불가능하다라는 이 지적은 근거를 잃었다는 게 조혜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네. 이제 통상 최대 3배인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비해서 네. 최대 5배는 좀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조 변호사는 네. 위축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좀 여전히 소극적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네.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이제 해당 조항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을 하는 것은 네. 이제 통상 민사소송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네. 조혜인 변호사는 지금도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입증 책임 전환이나 배분 규정을 두고 있다고 꼬집었고요. 네.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세계적으로도 이 차별금지법 제도는 차별 피해자를 좀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네.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네. 아니면 입증 책임을 일부 또는 그 전부를 전환시키는 소송법상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 평등법이나 독일 일반평등대우법 등 좀 이 관련 법 조항들을 근거로 들어서 좀 조목조목 네.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자료집만 160쪽이 넘을 정도로 네. 꼼꼼히 준비해서 뭐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라든지 주장을 반박하면서 좀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게 뭐 국회 법사위 보고서와 결이 정말 많이 다르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려서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게 어려워 보이긴 어려워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억 원대 보험에 가입한 뒤 아내를 자동차 추락 사고로 위장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살인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부작용 논란을 낳았던 릴리안 생리대 사용 소비자 5,300여 명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생리대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회사가 예견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종중땅 문제로 갈등을 겪다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충북 진천 화재 사건 8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과정이 잔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여고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엎드려 버처를 시킨 체벌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하지만 여고생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세게 때려 울게 한 행위에 대해선 아동학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9월 24일 법률방송 노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